여러분 산림기사 시험 준비하시다 보면 혹은 산림 경영 실무를 하시다 보면 이 수학 조절이라는 거대한 산을 만나게 되죠. 그중에서도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법정 축적법입니다. 무질서하고 예측하기 힘든 현실의 숲을 수학 공식을 이용해서 완벽한 균형을 갖춘 이상적인 생태계로 탈바꿈시키는 마법 같은 기법이거든요. 복잡해 보이는 이 과정,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오늘 다룰 핵심 내용들입니다. 꿈의 숲인 법정림부터 시작해서 조절 도구들, 그리고 마스터키인 갱정기,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큰 그림까지 싹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시죠. 첫 번째 파트, 우리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죠. 법정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림 경영을 하다 보면 누구나 꿈꾸는 완벽한 이상향이 있습니다. 바로 매년 똑같은 양의 목재를 숲을 전혀 망가뜨리지 않고 영구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상태. 이걸 법정림이라고 부릅니다. 화면 보시면 현실의 숲은 나무 나이도 제각각이고 언제 얼마나 수확할 수 있을지 예측이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의 법정림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세팅된 영구적인 수확 시스템인 거죠. 물론 이런 완벽한 상태가 되려면 아주 빡빡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4가지인데요. 나이 분포가 완벽한 법정 연것 분배, 배치가 이상적인 법정 인분 배치, 그리고 매년 자라는 양인 법정 생장량과 전체 나무의 양을 뜻하는 법정 축적입니다. 수험생분들은 이거 앞글자만 따서 영임생축이라고 아주 달달 외우시죠?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물려받거나 관리해야 할 숲은 10중 8구 저렇게 완벽하지 않은 뒤죽박죽인 현실의 숲이거든요. 그럼 이 불규칙한 숲을 도대체 어떻게 저 완벽한 이상향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현실과 꿈을 이어줄 과학적인 다리가 필요해집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다리 역할을 해줄 수학적 도구들, 법정 축적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법정 축적법,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갈까요?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여러분의 은행 계좌이자, 그러니까 생장량을 바탕으로 매년 얼마를 뺐을지 정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의 현재 잔고인 현실 축적이 목표 잔고인 법정 축적보다 많냐 적냐에 따라서 그 씀씀이를 조절하는 거죠. 현재 숲에 나무가 너무 많으면 이자보다 조금 더 베어내고, 반대로 나무가 부족하면 이자보다 덜 베어서 점차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하게 만드는 아주 똑똑한 원리입니다. 이 법정 축적법 안에도 종류가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암기 팁이 하나 있죠. 바로 법정 축적법은 이교수 전문이다. 여기서 이는 이용률법, 교는 교차법, 수는 수정계수법, 그리고 전체를 아우르는 생장량법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2가지 큰 축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축은 바로 교차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시간의 마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현실과 이상 사이의 그 엄청난 격차를 하루아침에 좁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고 나누어서 그 차이를 서서히 정복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전적인 기법, 바로 카메랄탁세법, 일명 오스트리안법입니다. 공식이 딱 나오니까 벌써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는데 사실 원리 자체는 정말 상식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숲이 1년 동안 자라난 만큼, 즉 현실 생장량만큼 베어놓는 게 맞는데 저 괄호안을 한번 보세요. 현재 축적이 목표치보다 많으면 플러스가 돼서 더 베어내고 부족하면 마이너스가 돼서 덜 베어내게 됩니다. 이 축적의 차이를 일정 기간, 즉 갱정기로 나누어서 서서히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소스 자료에 있는 기출문제 계산 결과를 보면 아주 딱 떨어집니다. 현실 축적이 50, 법정 축적이 100이라서 숲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에 생장량 2, 갱정기를 30년으로 대입해보면 헥타르당 벌채량이 생장량보다 한참 적은 0.333 세제곱미터로 확 줄어듭니다. 이걸 200헥타르 산림에 적용하면 결국 매년 66.7 세제곱미터만 아주 조심스럽게 수확하게 되는 거죠. 숲의 자산을 불려나가면서 수확도 하는 이론이 현실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주는 순간입니다.
그럼 이 고전적인 공식이 현대 실무에서는 어떻게 쓰일까요? 카메랄 탁세법이 훌륭한 뼈대라면 여기에 정밀도를 한층 쫙 끌어올린 게 바로 하이어법입니다. 평균 생장량의 조정계수라는 걸 곡하는 방식을 추가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유림 경영계획에서 표준 벌채량을 산정할 때 아주 핵심적으로 쓰이는 실무 기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큰 축으로 넘어가 볼까요? 앞서 본 교차법이 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 살펴볼 이용률법은 곱셈과 비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비율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용률법의 대표 주자는 바로 훈데스 하겐법입니다. 이 기법의 핵심 가정은 이렇습니다. 숲의 생장량은 숲에 쌓여있는 축적량에 비례한다. 그래서 완벽한 법정림에서 매년 얼마의 비율로 수확하는지를 먼저 싹 구한 다음에 그 완벽한 비율을 현재 우리 숲의 축적량에 그대로 곱해버리는 겁니다. 공식이 아주 직관적이고 간단 명료하죠. 이것도 소스 자료의 수치로 보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이상적인 숲의 전체 축적이 500인데 매년 40을 벤다고 치면 수확 비율은 500분의 40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숲의 현재 축적이 400이다? 그럼 단순히 저 400에다가 방금 구한 비율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럼 32 세제곱미터라는 벌채량이 바로 튀어나오죠. 계산이 너무 깔끔해서 실무적으로 아주 인기가 많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훈데스 하겐법에는 꽤 치명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생장량이 축적에 비례한다는 그 가정 때문에 만약 숲에 어린 나무만 잔뜩 있거나 반대로 늙은 나무만 가득한 상황, 즉 연급이 불균형한 불법정 산림에서는 이 공식을 아예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걸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켜서 그냥 현실 축적의 2를 곱하고 윤벌기로 나눠버리는 초간편 추정 방식인 만텔법도 있다는 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벌써 세 번째 파트입니다. 앞서 우리가 다룬 공식들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마스터키, 바로 갱정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카메랄 탁세법 분모에 있던 갱정기 기억하시죠? 이 갱정기는 엉망진창인 현실의 숲을 완벽한 법정 상태로 시정하는 데 걸리는 인위적인 기간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정리기 혹은 계량기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숫자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매년 우리가 베어낼 수 있는 벌채량이 완전히 춤을 추게 됩니다. 그야말로 경영자가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관리하는 숲이 아직 수확기에 도달하지도 않은 어린 나무들로만 꽉 차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공식을 돌려보니까 당장 이만큼 베어내라고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그 공식을 맞추겠다고 가치도 떨어지는 어린 나무들을 당장 전기톱으로 다 베어버려야 할까요? 당연히 절대 아니죠. 바로 이럴 때 산림 경영의 유연성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경영자는 헐값에 어린 나무를 베어버리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 마스터키인 갱정기를 본래 수확 주기인 윤벌기보다 훨씬 더 길게 연장해버립니다. 기간을 길게 늘리면 매년 베어내야 할 할당량이 줄어드니까 나무들이 충분히 돈이 될 만큼 자랄 때까지 시간을 벌면서 우리의 투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본 기법들 외에도요, 현실 생장년의 보정 비율을 곱하는 수정 계수법도 있고, 또 철저히 경험에 의존해서 택벌림에 주로 쓰이는 조사법, 마틴법, 생장률법 같은 생장량법들도 있습니다. 수필 상황에 따라 정말 다양한 도구들이 쓰이고 있죠. 하지만 결국 이 수많은 기법들이 향하고 있는 목적지는 단 하나입니다. 결국 핵심은 화면에 보이는 이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요약됩니다. 현재의 자원을 미래의 목표에 맞춰 과학적으로 배분하는 것. 그러니까 법정 축적법은 단순하게 나무 몇 그루 벨지 계산하는 산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가진 생태적 자원을 영구적인 보속 수억이라는 완벽한 미래 목표에 도달하도록 치밀하게 안배하는 그야말로 산림 경영 예술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적인 건전성, 그리고 경제적인 수익.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산림 경영자들은 오늘도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최적의 숫자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꼭 산림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죠? 현재 불균형한 상태를 이상적인 목표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설정하신 삶의 갱정기는 과연 몇 년이고 지금 어느 시점을 지나고 계신가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